안녕하십니까.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이번 주제는요. 이번 패닉 주제. 스테잉. 패닉 스테잉이 뭐예요? 팔레스타인? 아니요. 패닉 스테잉. 저기 패닉 바잉은 들어보셨죠? 그쵸. 패닉 때다. 패닉. 네. 절망하다 뭐 이런 절망. 뜻. 아니, 그러니까 맞아. 좀 이렇게 그 지금 멘붕.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멘붕이 맞겠다. 멘붕. 그냥 그 패닉 바잉은 미쳐서 산다. 그리고 패닉 스테잉은 미쳐서 버틴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아파트 미쳐서 산다고요? 아파트나 이제 빌라에 전세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틴다. 다세대 연립주택에 예. 이제 이 아파트에서 이걸 빼가지고 다른 아파트 전세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사갈 계획이 있었다라고 주인한테 얘기했던 분들도 아니다, 나 이거 더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흐름을 언론에서 패닉 스테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닉 왜냐면 스테잉. 여기를 나가서 다른 데가 데로 없어. 전세를 얻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패닉 스테잉. 스테잉. 그러면 이 패닉 스테잉의 당사자는 집 주인이겠네요. 아니죠. 세입자죠. 세입자가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으니까. 나갈 수 없어. 세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버티는 들어 거예요. 집에 이제 회사가 옮겨졌어. 그래서 가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거기 갔을 때 그 일대에도 가보니 또 너무 비싸. 전세가 일단 없고 대부분 있는 거는 반전세고, 그렇죠. 그 반전세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 근처다 그러면 보증금이 뭐 10억 이상씩 보증금 네. 내고 1,200만 원 이상씩 또 내야 돼요, 월세를. 그러니까. 근데 월세가 끝이 아니잖아요. 관리비 거기까지 계산하면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그냥 내가 좀 희생해서라도 버텨야 그냥 된다. 버티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야. 어떻게든 버티자. 이게 장기화되면 안 되잖아요. 힘들겠죠. 국가 경제에 힘들죠.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데. 네. 이거 정말.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집주인하고 세입자랑 싸우는 경우가 너무 분쟁이 많아요. 많죠. 네. 예. 옛날에 상가 명도하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상가 안 나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비슷해요. 안 나가려고 하고 내보내려고 하면 돈 더 달라고 하고 그 돈 뒷거래가 또 막 왕왕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김포 같은 좀 서울 근교로 나가보려고 했더니 또 거기도 엄청 올랐어. 올랐어요. 거기 김포도. 지금 이제 뭐 손을 댈 수가 심각하게 없어요. 올랐던데. 네. 김포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빌라, 다세대 이런 데로라도 내려가야지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지금의 현상을 보면 이런 결과를 보고 이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강행한다는 게 적어도 그렇게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한번 돌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돌려보시고 네. 그죠? 네. 반응을 보시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실패라고 봐야죠. 지금의 그러니까 상황을 이게 보면. 살짝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시각에서 어떤 모수를 갖고 요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집값의 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인 뭐 자가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예민하게 보는 민감도가 떨어져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포커스를 서울로 몰았을 때는 이 서울은 지금 전쟁터라고 그렇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임대주택도 과거에는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려던 그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려라, 이런 임대주택 다세대 빌라도 잘 만져놨더라. 그러면서 이제 임대주택도 다세대 같은 이제 그 형태로 공급하려고 하는 그 흐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좀 패닉이 되는 거고, 원래 아파트에 안 살았던 대다수의 또 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 얘기인가요 또? 그렇죠. 남 얘기죠. 전세만 왜 없어? 있어. 우리 동네에 보면 있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현실을 좀 현실 자각 타임이 돼서 다세대라도 사자, 연립이라도 사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매매 건수가 14.4% 또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그 시장 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정말 전세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쩌면 집 주인들이
거기 전세를 내놓지 않아요. 4년 동안 묶여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냥 아예 빈집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거나 빈집세 이제 세컨하우스로 그냥 두는 경우도 빈집세는 아직 통과 안 됐기 통과 안 때문에 됐죠. 예. 빈집세 그래서 지금 정부가 빈집세를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면 분명히 똑같은 집인데 지금 전세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나 전세 안 내놓겠다는 거거든. 네. 집주인이 권하는 거. 그러니까 내보내기가 어려울까 지금 명도가 어려워지고 네. 또 이제 새 사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아지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 내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팔거나 새로 임대를 이제 주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또 좀 이렇게 좀 알아내가지고 막 이런 거 갖고 막 좀 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분쟁도 많고. 네. 그리고 1가구 2주택 되면 오피스텔은 요즘에 주택에서는 빠지죠. 네. 옛날에 산 거, 1년 네. 이전에 산 거 오피스텔은 네. 빠지는데 네. 1가구 2주택자가 무슨 범죄인처럼 돼 있어요 지금. 좀 애매해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짚어드렸듯이 다주택자가 사회적으로 투기 세력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네. 실제 이제 선진국에서 보면 다주택자가 많을수록 그 나라의 임대 시장은 안정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다주택자가 많아져야 그 임대주택 시장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데 지금처럼 너도 안 내나 나도 안 내나 이러다 보면 임차인들은 어차피 존재해요. 그렇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임차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뭐 내 집 한 명에 한 명씩 다 갖고 있다? 이건 사실 어려운 얘기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내몰리는 거예요. 어디로?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임대 시장의 매물이 급감으로 연결이 되면 결국 피 보는 건 누구다? 원래 임차인. 이 사람들이 너무 피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주택 공급률이요 100%가 넘었어요.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다주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주택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 미분양으로 건설해서 다 망하게. 그러니까요.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만약 1가구 1주택 2주택에 자꾸 과세하고 너무 부과하고 또 그걸 뭐라 그래요? 중과세 부과하고 징벌적 이러면 과세.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건설사 다 망하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100% 게 공급이 넘었어요 이미. 보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부자들은 네. 어떻게 돼도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어? 세금 많이 내라면 알았어 내게 세금 내면 되지 이거인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그 시장에서 전세살이 살던 사람들 월세살이 살던 사람들 주거비 부담률이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평균 30에서 40%예요. 저소득층인 경우에 주거비만 부담하는 게 거기에 식비까지 하면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그나마 그 나가는 월세라도 줄여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 집주인들이 야 얘네 나중에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 나 이거 새 안 나? 날 수 있는데 조금 저렴하더라도 그냥 받을 수 있는데 야 나중에 복잡해 그냥 하지마 갖고 있어 이런 흐름들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부가 빈집세도 좀 검토하고 있는데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네. 맞아요. 그게, 왜냐면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좋은데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세입자들이 계속 곤란을 겪으면 많은 논란을 겪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의 선택의 자유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이사 가기도 힘들고. 이게 굉장히 이러면은 국가 경제가 점점점 파급 효과가 다른 쪽으로 많이 번져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미디어에서 하는 소리하고 조금 다른 게 네. 강남 집값 오르는 거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저건 우리랑 다른 세상 얘기인 거고 나는 당장 내가 살 집이 전셋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 시장에 일단 전세 시장에 이제 진짜 쌍이 마르다 보니까 일반 서민이 살고 있는 그 시장까지도 전세나 기타 이런 어떤 매매가 막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무슨 폭탄 맞은 것 같은 네. 거기다가 또 이제 기존에 월세를 안 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웃겼던 게 이번에 40대를 저희가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대다수가 아니라 100%가 이제 월세를 네. 살게 됐더라고요. 원래 그 집은 다 전세였대요. 근데 다 바꿨구나. 네. 이런 거예요. 요즘엔 주인들이 신고 안 하고 네. 월세 따로 더 달라고. 그러니까 전세로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아니 있대요. 월세 더 올려달라고. 예, 아니면은 그냥 정리하자고.
하여튼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기자 생활 제가 뭐 저도 꽤 20년, 25년 넘게 했는데 그렇고 교육 문제, 네. 수능 문제, 교육 문제, 난이도. 교과서 문제 이런 거 건들면 건들수록 계속 문제가 돼서 맞아, 맞아. 부동산하고 교육은 건들지 마라. 네. 그래서 뭐 한때는 대선 후보들이 교육부를 해체시켜 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부동산부는 없죠. 건설교통부가 있는 거죠. 공교부가 네. 있는 네, 건데 건설 쪽도 사실은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와 이걸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이렇게 옥죄 버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건들면 건들수록 이제 긁어부스러 그냥 계속 곱는 거죠, 그죠? 네. 계속 염증이 그래서 생겨서 정말 큰일이에요. 긁으면 긁을수록 막 염증 나서 정말 이렇게 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맡겼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오를 이유가 없죠. 갑자기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몸에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와야 항체가 생기는 그 구도를 보면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항체가 너무 이제 몸이 난리가 난 거죠. 그 항체 형성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멀쩡하던 장기들까지 지금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약간 그런 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코로나 이제- 사태와 이 부동산 사태는 거의 이퀄이다 이렇게. 뭐 이퀄. 아니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죠. 거의 비슷하네요. 네. 바이러스와 비슷하다. 특히 노약자한테 이미 안 좋게 자 여기서 네. 이 마치도록 주제를 하겠습니다. 마치고 네. 이제 다음 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